네, 반갑습니다. 5월 27일 금요일 장중시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 또 괜찮죠? 네, 저항을 돌파를 시켰습니다. 물론 이제 완전하게 다 넘어간 건 아닙니다만 단기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저항은 일단 오늘 넘겨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 괜찮아진 모습이고요. 미국 쪽에서 이제 소비 관련한 종목군들 움직임 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또 좋게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살려가야 되겠죠. 자, 오늘은 또 금융투자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도 같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외국인이나 연기금 같은 경우는 그다지 썩 훌륭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매수로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좀 더 좋을 텐데 일단은 금융투자만 올라가니까 또 단기적 반등 이후에 또다시 조정이 나오는 건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들긴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어제 많이 내려갔었던 하이닉스가 낙폭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잘 유지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사료주들 오늘 순환적 반등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가 반등이 세게 치고 나가는 모습인데 이제 또 그렇게 또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쪽으로 좀 돌아갔다가 또 다시 이제 다른 쪽에 움직임 좀 보이게 되면 또 이쪽 빠지고 다시 넘어가고 또 그다음에 뭐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식품주라든지 또는 이제 닭고기 관련한 종목도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짚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차트 먼저 보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 일단은 단기적 돌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20일선 한 방에 갭으로 뚫고 넘어가는 모습이고요. 2640 정도는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아직 남아있죠. 금융투자가 아마 이거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에서부터 지금 보면은 얘네들이 많이 사고 팔 때도 조금밖에 안 팔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좀 버티는 형태의 모습들, 그 다음에 얘네들이 노리는 자리들은 확실하게 저 위쪽 61선 라인대 2700포인트 근접하는 위치, 이런 위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좀 살려놓으면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좀 중기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6월달 들어가잖아요. 6월달 들어가게 되면 만기일, 이 만기일 전까지 주가를 어느 정도 올려놓고 그 사이에서 가둬먹는 형태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재료가 계속 좋게 나온다라면 상방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상방으로 바로 방향 잡기는 조금 껄끄러울 거라 생각하니까 아마 이제 단기적 반등을 조금 진행시켜 놓고 그 다음에 만기일 전에 조금 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가지 않을까. 그 시점이 아마 2700포인트 근처 시점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뭐 시장이 얼마만큼 강하게 나가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그 정도 라인대에서 저항이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은요, 아침에 상승한 이후에 이제 주가가 조금 밀리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즉 더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또 내려가지도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 대형주를 꽉 잡아놓고 그리고 이 중소형주 또는 개별주들을 막 돌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장세에서는 대체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동안 좀 힘들었는데 좀 답답했는데 생각했었던 종목군들이 상승하면서 뭔가 그래도 속을 조금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네, 조금 위로해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만들어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도 뭐 비싼 상황이긴 한데 코스닥이 오늘은 좀 덜 올랐어요. 그리고 코스닥 쪽은 일단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그렇게 좋은 모습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쪽은 훨씬 더 그 부분이 좀 심한 부분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 움직임 별로 안 좋다는 것만 잘 기억하세요. 증거사 리포트, 신고가, 뭐 사람들이 떠들어 이런 것들 네,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수급 동향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수급 좀 살펴보시면 오늘 외국인들이 아침에는 매도 출발이었거든요. 근데 쭉 그 이후에 들어와서 순매수 확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00억 밖에 안 돼요. 이제 매수 규모가 크지 않고요. 근데 금융투자가 지금 2,500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간으로 본다라면 금융투자가 5천억 이상 매수하게 될 가능성이 많겠죠. 이렇게 쭉 치고 넘어가면 괜찮다 보시면 되겠고요. 연기금 애들은 네, 어제 욕을 좀 먹어서 그런지 살짝 매수해주는 모습인데 방향이 언제든 도망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한테 기대감은 많이 갖지 않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뭐 그런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닥 쪽에 매도가 좀 있어요. 1200억 1200억이면은 제법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 1200억 매도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종목 간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감이 좀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도 좀 있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은 일단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총 상위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오늘 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하이닉스가 3%대 3.4% 올라와 있죠. 그래서 어제 낙폭이 좀 세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G화학은 조금 3.5% 정도 상승하면서 이제 단기적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열어놨죠. 지금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아무리 나쁜 종목도요, 기술적 반등 정도는 보여줄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최소한의 그런 예의 이런 정도는 지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고요. 오늘 현대차 움직임 나쁘지 않고요. 뭐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뭐 분위기 나쁘지 않아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더라도 크게 부담 없는 형태의 모습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험주도 조금 강해요. 오늘 현대해상이 5% 정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은행주, 보험주 이런 것들 관심 있게 좀 보셔야지 돼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중기적으로 가져가시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안에는 이게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받게 될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는 만큼 또 매력적인 부분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런 거에 쫄 필요가 없겠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융주, 보험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느긋하게들 대응하시면 되겠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냥 놔두시고, 올라가도 올라가는 대로 그냥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섹터는 일단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대신에 이제 수익률이 막 갑자기 폭발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끌고 가는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코스닥 좀 한번 볼게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LNF가 또 빠지는 모습이죠. 다 빠지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 이 정도면 또 단기적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까지 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더 밀린다, 혹시라도 뭐 22만원 아래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또 아주 피곤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지에 대한 포인트를 이쯤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천보라든지 에코프로벤 뭐 그다지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은 셀트리온 쪽이 조금 반등이 좀 있긴 한데 이것도 좀 약한 모습이고요. 게임주 그냥 그다지 별로 좋지 않죠. 위메이드 뭐 이런 거 다 별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쪽은 시총 상위 종목이 그다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부담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형태들, 뭐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코스닥 쪽이 오늘 별 볼 일이 없고요. 오히려 코스피 쪽이 조금은 더 낫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종목이 크게 상승한 쪽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닭 쪽이 훨씬 더 많은 편이겠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 종목은 플레이 위드 요거 하나 있고요. 점 상한가네요. 그 다음에 한일사료가 뒤를 이어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료주들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식품주들, 네, 팜스토리, 뭐 우리온 FNG, 요거는 식품부 좀 많나요? 네, 이게 한번 보죠. 네. 지난번에 종목 이름을 잘못 봐가지고 그랬는데, 돼지열병 관련한 부분이군요. 식료품 맞죠? 네, 식료품 맞는데, 돼지열병 관련한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돼지열병이 일단은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돼지 안 먹고 뭘 먹겠어요? 이제 닭고기, 하림 같은 경우도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사료 관련한 종목군도 오늘 대체적으로 다 반등입니다. 그러니까 재료를 가지고 등에 업고 그렇게 치고 나가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글벳 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이런 종목들, 네, 이런 거는 이제 동물 바이오 이런 쪽에 대한 종목군들도 같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돼지열병에 대한 부분들은 뭐 단기적 이슈이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길게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단기적 이슈지만 순환을 통해서 주가를 한 번씩 또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 그런 것도 생길 수가 있겠죠. 돼지열병 소식은 며칠 전부터 계속 나오고는 있었어요. 근데 요 부분들이 이제 다른 재료에 묻혀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되고 있었는데 돼지열병이 첫 번째 발생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는 느낌이긴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보셔도 되겠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돼지열병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 이슈가 좀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하락한 종목도 볼게요. 후성이 오늘, 네, 1등이네요. 하락 1등. 이 후성 뭐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가 너무 좋아요 이러신 분은 어디 갔어? 네. 이 기술적 분석 차트가 어디가 좋았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지난번 종목 진단 잘 참고하신 분들은 이런 하락을 좀 피해 가셨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조심을 해 줘야 돼요. 왜냐면 이격이 좀 벌어졌다. 그러면서 막 좋은 얘기 막 뿜어내고 막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반응하고 막 그러면 대체적으로 고점이 가까이 왔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만 조심해
해도 사실은 네, 계좌가 크게 충격받을 일은 없거든요. 크게 내려가더라도 그냥 버틸 수 있는 상황. 지금 장이 내릴 때 같이 내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장이 오를 때 또 다 같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벌어지게 되면 네, 골치 아프죠. 그다음에 위메이드 맥스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네. 이거 뭐 위믹스 코인 가지고 이렇게 장난질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다 안 좋은 모습들이죠. 그다음에 ETF 쪽이 많이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이 오르니까 인버스 쪽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눈에 띄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쪽 뭐 모두 투어라든지 이제 여행주들도 반등이 좀 나오죠. 그리고 뭐 CGV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강원랜드 이런 것들도 아침에 반등을 좀 세게 쳤다가 좀 들어온 모습인데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한 종목군들도 서서히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위드 코로나는 이제 앞으로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돼야 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그냥 여유 있게 좀 대응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딸려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뭐 딱히 부담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여행주나 이런 것들 뭐 떨어진 부분이 많아서 다시 올라가야 될 것들 굉장히 갈 길이 멀겠지만 네, 이렇게 희망적인 부분들이 생기게 된다라면 긍정적인 관점을 언제든지 유지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다음에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기관 쪽 보시면은 삼성전자 오늘 사고 있네요. 네, 연기금 샀나? 이 얌실한 놈들 샀네요. 네. 연기금이 또 샀네요. 그래서 기관 쪽 삼성전자, LG화학,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이 어제부터 계속 좋아요. 네, 그런 모습이고, 태양광, OCI 이런 거 있죠? 네, 계속적으로 강세 보이는 모습 좀 있고요. 네이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런 정도, 금융 섹터, 이런 거 매수가 좀 들어가 있고요. 하이닉스는 오늘 매도가 있긴 있는데, 뭐, 그다지, 네,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긴 움직임은 없고요. 후성 매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LNF,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늘 하이브 좀 강세 보였었는데, 다시 다 뺐네요. 네. 이거 뭐 저기 백악관 초청된다 BTS 그 얘기 때문에 올라왔었는데 하이브도 지금은 조금 이제 고민되는 네 상황이겠죠. 이제 바닥이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생각해보긴 해야 되겠는데 엔터 관련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은 조금 애매한 구간들이 좀 있어요. 네, 물론 걔네들도 좋아지긴 하겠습니다만 언제 좋아질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겠죠. 추세를 좀 그어보게 된다라면 지금 추세 하단이 있기 때문에 저점을 잡든 반등이 나오든 뭐든 해야 되긴 하겠는데 추세가 그다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위쪽에서부터 떨어져 내려서 네, 그래서 약간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일단은 저점을 잡아가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홀딩하시면 되겠지만 신규 조건은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KT 같은 거 보면은 이것도 이제 좀 강세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이 부분 이제 보면은 통신주 중에서 가장 이제 매력이 좀 있다. 뭐 외국인 매수 많이 들어온다. 오늘 신고가예요. 이 KT가 사실은 굉장히 불쌍한 종목이잖아요. 그동안 다른 통신주들 다 갔지만 계속 못 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고 KT 굉장히 찬밥이지.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작년이죠. 작년 초부터 이제 슬슬 반등하는 모습들. 역시 추세가 바뀌면 모든 상황들이 좀 바뀌게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도 모양새는 나쁘지 않죠.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뭐 추세 좋죠. 그래서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약간 통신주들은 좀 보수적인 입장도 좀 있지만 요거는 이제 수급이라든지 이런 전망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저점권에서 리포트가 좋게 나온다거나 그렇게 된다라면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고점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만 그것만 아시면 되겠죠. 자, 외국인들 한번 보죠. 외국인들은 당연히 하이닉스를 샀겠죠. 어제 팔아먹은 거 그냥 그대로 다 사들이네요.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조금 팔고 있는데 이거 오후에 어떻게 바뀔런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LNF 가장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입장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좋은데 왜 파냐라는 의심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네, 얘네들 조금 사들이고 있었던 모습도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 그거보다 더 많이 팔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계속 팔고 있는 거, 후성 마찬가지 계속 팔고 있는 거, 크래프톤, 네, HLB,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HLB도 이제는 매도를 좀 치셔야 되는 입장인데 요거 계속 들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외국인들의 매매가 약간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뭘 팔고 있는지, 뭘 사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 수급에서도 우리가 항상 외국인들 체크해야 되는 이유가 대형주를 가지고 흔들어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반등이 얼마큼 나올 것인지는 외국인 수급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고 오늘은 사료주가 일단은 대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료주 순환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이기 때문에 또 무리하게 따라가면 안 되겠죠. 네, 지난번에 못 판 사람들이 매도 타이밍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오늘은 뭐 특별하게 나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네, 느긋하게 오후 즐기셔도 되겠습니다. 마감 보고요. 마감 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